됐어. 자, 봅시다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이 물리 1의 기말고사 파트의 마지막 내용이에요. 상대성 이론 배웁니다 오늘. 자, 오늘 수업을 잘 들으시면 드디어 해결되지 않았던 난제 하나를 너네들이 해결할 수 있어. 뭐? 인터스텔라가 이해가 돼야 됩니다. 오늘 배우면 집에 가서 숙제야. 이건 숙제야. 엄마가 너 왜 영어하고 있어? 과학 선생이 숙제 냈다. 얘기하란 말이야. 결제해주세요. 뭘 결제할 새끼야. 그건 네가 알아서 해. 엄카로 해. 결제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자, 오늘 수업 들으신 다음에 인터스텔라를 한번 꼭 보세요. 대신 인터스텔라가 그 플레이 타임이 좀 길어. 내가 알기로 3시간이 좀 안 돼. 숙제 못할 거. 그래서 넘어? 거의 넘을 거예요. 3시간 약간 안 될걸? 86분이면 숙제 못하겠다.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 근데 3시간 거의 근접하니까 그걸 각오하고 시간이 될 때 보세요. 시간이 될 때. 자, 그런데 인터스텔라가 이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너는 인터스텔라 안 본 사람도 많을 건데 본 사람들은 인터스텔라에서 뭐가 좀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었냐? 처음부터 끝까지. 뭐 이해 안 돼? 처음부터 처음부터 내가 내용을 처음 얘기해 줄게. 자,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이건 스포하는 것도 있는데 뭐 중요한 건 얘기 안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 너네 식스센스라고 영화 아냐? 거기 이제 브루스 윌리스라는 배우가 나와. 그 너네 맨날 무슨 반전 영화 할 때 무슨 뭐 식스센스급 반전이라 하잖아. 엄청난 반전이 있거든. 그게 마지막에 그걸 모르고 보면은 오씨, 오 이럴 수가 있어? 그걸 딱 얘기를 해보잖아. 그럼 볼 이유가 없어지는 거야. 얘기 한번 할까요? 아니 그거를 어차피 그건 안 볼 거잖아. 식스센스는 보지 마. 그건 별로 니네가 볼 게 아니야. 한참 전 얘기야. 근데 이제 브루스 윌리스라는 그 사람이 사람이 아니야. 그게 귀신이야, 그 새끼가. 이걸 알고 보면 나중에 이렇게 되는데 그걸 알면 재미가 1도 없는 거지. 근데 이제 그 식스센스 말고 제일 반전 영화의 시초가 있어. 내가 영화 되게 좋아하거든. 반전 영화의 시초가 있어. 제일 첫 번째로 반전이라는 게 영화에 처음 등장한 그 영화야. 근데 이건 지금 너네 구하기도 좀 힘든데 구해서 보잖아. 그 시나리오도 충격적이야. 그 유주얼 서스펙트라는 영화가 있거든. 거기에 반전도 이건 진짜 감독이 천재야, 천재. 살인사건이 나는데 살인사건 용의자를 점점 줄이는 거야. 와, 근데 내가 볼 때 시나리오를 존나 잘 썼어. 근데 이제 이거는 반전이고 인터스텔라는 반전은 아니거든. 근데 물리학적인 이해도가 좀 필요해야 돼. 필요해야지만 그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인터스텔라 처음 이거 뭐 얘기해도 어차피 상관없는 거니까 얘기해 줄게. 내용 안 본 사람 많이 있을 거야 아마. 지구가 몇 년도 지구인지는 그건 기억이 안 나. 근데 한참 후의 지구야. 67년. 뭐야? 그럼 보지 마. 그런 건 쉽게 마. 너네 그리고 영화 볼 때 이제 가끔 그런 애들이 있거든. 영화 이제 평론가들이 얘기한 거나 아니면 블로그 같은데 글 보고 야 이런 내용이구나. 그런 짓거리를 절대 하는 게 아니야. 그럼 미친놈이야, 미친놈. 그냥 무조건 그냥 있는 거 그대로 보는 거야. 그래서 난 내용이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냥 내용만 얘기해 줄 건데 그 내용이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상관이 없어. 그냥 어떤 영화를 보든 그냥 일단 봐. 그리고 이해가 안 되잖아? 그럼 평론가 글을 보는 거예요. 무조건 그렇게 보는 거야, 영화는. 평론가 글을 보고 이게 이런 거였구나. 그리고 한 번 또 보는 거야. 그러면 영화를 2번 보잖아. 감독이 하고 싶은 그 메시지가 이제 이해가 된다고. 물론 너네 같이 이 이해도가 좀 굉장히 좀 밑에 있는 새끼들은 이해가 그래도 안 되겠지만. 근데 아무튼 간에 인터스텔라 처음 보면은 지구가 한참 뒤에 지구여가지고 지구가 거의 망하기 직전이에요. 망하기 직전 지구야. 그러니까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거의 그때 농사밖에 안 지어. 보다 보면 메이저리그가 그 배경이 미국이거든? 미국은 3대 스포츠가 야구, 그 다음 뭐 있어? 미식축구, 그 다음 3대 축구가 테니스였어? 농구죠? 이게 3대 스포츠야. 그 중에 야구가 1위입니다. 그 다음에 야구가 1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스포츠에 스포츠 선수들한테 돈을 주잖아. 뭐 메시든 호날두는 다 필요 없어요. 메이저리그가 1위예요. 연봉 1위. 메시보다 알렉스 로드리스가 훨씬 많이 받았을걸? 미식축구가 더 많이 받아요. 내가 알기로는 알렉스 로드리스가 짱이야. 근데 계약 단위가 1년 계약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이제 축구는 이런 얘기 그만합시다. 됐어 이제. 됐어. 야구는 10년 계약을 해버려. 그럼
그럼 10년 계약할 때 계약 연장 이런 게 없어요. 그냥 10년 동안 그 돈 그대로 주는 거야. 로또야, 로또 그냥. 내가 알기로 알렉스 로드스가 10년 계약했을 때 한 3천억 정도 받았어요. 10년에 3천억. 근데 그거를 못 한다고 해서, 들어 놓는다고 해서 안 주면 안 돼. 확정으로 줘야 돼. 10년에 3천억. 그럼 1년에 300억. 이제 기하급수적이야. 아무튼 그래서 이제 메이저리그가 그때 나이가 그 한참 지구가 병들었을 때 메이저리그도 하는데 메이저리그 선수가 없어. 그냥 동네 야구를 하고 있어. 모래 폭풍이 막 불고 막 그래. 그러니까 결국 과학자들이 이제 생각한 게 두 개 중에 하나야. 뭐 이주해야 된다. 지구를 떠나야 된다. 뭐 이런 과학자들이 이제 상상을 해. 그래서 이제 그때 나사도 나오거든. 뭐 이제 찾아가는 길 그런 게 좀 재밌어. 그런 건 얘기 안 할 거야. 뼈대만 얘기할 거야. 그래서 이제 결국은 주인공이 우주로 갑니다. 왜 간다고? 다른 행성을 찾아야 되니까. 우리 지구인들이 이주해야 될 행성을 가야 되니까. 그것도 세부적 내용이 있어요. 그거 얘기하면 재미없으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할 거야. 스포 금지. 아무튼 이제 이주할 행성을 찾아. 근데 이주하기 위해서 이전에 몇 개 행성에 과학자를 보내요. 근데 그 과학자들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연료는 없어. 그 사람들도 알고 가는 거야. 그 행성을 한 5개인가 6개를 보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몇 년 동안에 이제 가서 살 수 있는 영양분과 먹이, 그 다음 물, 이런 게 있고, 몇 달 살다가 몇 년 살다가 안 온다 그러면은 동결자수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누군가가 우리 행성에 오면은, 찾을 수 있잖아. 그럼 이제 살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뭐, 다시 부활한다 그래서 뭐, 내 기억으로는 나사렛 프로젝트 막 그럴 거야, 아마. 근데 아무튼 간에 몇 명을 보내. 그래서 신호를 막 보내. 우리 행성 좋은 행성. 왜? 여기는 사람이 살 수 없는 행성이야. 사람이 만약 살 수 없는데, 우리 행성 좋은 행성 그러면은 다음 해가 일로 올 거 아니야. 그럼 다 죽는 거야.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갔을 때 가장 사람이 살기에 완벽한 행성이라고 생각된다면 신호를 보낸다고. 거기서 또 이제 약간 스토리가 있어. 거기다 얘기 안 할게. 아무튼 신호를 보낸 행성에 갔는데 좀 사기당했어. 사기꾼 새끼가 신호를 보냈거든. 아무튼 그 다음 행성을 가거든. 여기서 이제 첫 번째가 나와. 일단은 그 행성들은 태양계가 아니에요. 태양계 행성이 아니야. 다른 태양계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른 태양계까지 가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의 태양계를 지나서 우리가 갈 수가 있겠냐?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달한다 해도 절대로 빛의 속도에 근접하지만 빛의 속도 이상으로 못 갑니다. 그럼 빛의 속도로 간 게 빛의 속도로 1년 간 거리가 1광년이죠. 그럼 우리 행성,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태양계까지만 가려고 해도 빛의 속도로 몇십 년을 가야 돼요. 그런데 몇십 년을 어떻게 가냐고, 빛의 속도로 가도. 빛의 속도보다 우리는 훨씬 느릴 수밖에 없는데.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행성으로는. 근데 갈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죠. 아직까지 이론적으로만 있는 거야. 그것도 실제 있는지 아닌지는 몰라요. 웜홀이라는 게 있어. 웜홀이 말 그대로 벌레 구멍이야. 그래서 벌레 구멍이 여기와 여기가 있으면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이제 관점을 약간 확장시켜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지금 하는 거는 영화 스포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상대성 이론을 얘기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이에요. 이 공간과 이 공간이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시 공간이라는 거는 지구의 환경에서만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있는 겁니다. 내가 이거 한번 질문해 볼게. 그럼 너희들한테. 너네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하루가 몇 시간이냐? 24시간이야. 1년이 며칠이야? 365시잖아. 그럼 하루가 24시간인 게 왜 24시간인데?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자전거에서 24시간이야. 그러면 다른 행성에 가면 하루가 600시간일 수도 있겠네.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에 대한 공간이 몇 차원 공간이라냐? 3차원이죠. 1차원이 뭐야? 점. 2차원이 선. 3차원이 면이에요. 그 3차원 공간보다 공간이 많으면 4차원, 5차원, 6차원, 7차원 이렇게 되죠? 그럼 그 공간을 우리가 추정할 수 없어요. 공간이라는 것도 결정된 게 아니라는 거야. 자, 이건 쉽게 해줄게. 니들이 물고기야. 바닷속의 물고기야. 바닷속의 물고기가 내가 낚시를 해가지고 꽉 잡으면 너네가 이제 낚시 딱 걸려가지고 우와 올라올 거 아니야. 그러면 죽기 전에 드디어 보지. 뭘? 육지라는 곳을. 물고기는요 절대 육지를 알 수 없어요. 물고기의 육지를 어떻게 아냐? 물고기도 살고 있는 곳은 물이라는 환경이지 육지에서 살진 않잖아. 그럼 모르는 거라고. 우리도 몰라요, 그런 것처럼. 우리 우주에 대해서 아인슈타인이 얘기했거든.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의
예, 여러 가지 뭐 과학적인 요소들은 1% 미만이라 그랬어. 몰라요 이제. 그러면 4차원이라고 하면은 차원이 높아질수록 어떤 현상이 생기냐? 공간의 왜곡이 생겨요. 그래서 여기 졸고 있어. 저 뒤에 맨 뒤에 진호가 앉아있는데 뭐 졸고 있어. 여기가 4차원이잖아. 공간을 딱 왜곡시켜요. 공간을 왜곡시켜가지고 뒤에서 뒤통수 빵 치면 칠 수 있어. 이게 4차원, 5차원으로 갈수록 공간의 왜곡이 생깁니다. 너네 4차원이라는 걸 추측할 수 없잖아. 니네 머리로. 어떻게 추측할 건데? 추측이 안 되지. 자, 아무튼 이런 공간이라는 것도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과 다른 행성에 살고 있을 때 공간이 달라요. 그 4차원적인 공간이면은 공간의 왜곡을 시킬 수가 있다고, 이론적으로는. 그럼 이쪽 공간과 이쪽 공간의 왜곡을 시켜가지고 한 점으로 모아두면 이 점만 통과하면요, 다른 차원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웜홀이야, 이론적으로. 아무튼 그곳을 따라가지고 갑니다, 다른 곳으로. 근데 그곳을 가게 되면 이제부터 이 여러 가지 행성에 내가 아까 들어가야 된댔지. 근데 어떤 A라는 행성에 들어가야 돼. 근데 보니까 신호를 보내준 그 행성이 블랙홀 주변에 있어요. 그럼 블랙홀 주변에 있으면은 블랙홀이라는 게 엄청나게 빨아들이는 힘이 커가지고 빛까지 빨아들여요. 그래서 이제 블랙홀이라고 하거든. 대신 블랙홀의 어느 선 영역에 넘어가면은 그 영역부터는 블랙홀의 중력이 무조건 이기게 돼 있어요. 거기서 사건의 지평선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곳이 나오는 거고, 그 선을 넘어가면 끝이야. 그냥 빛도 그 선을 넘어가면 못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빛도 여기 있는 빛도 있고 밖에 있는 빛도 있겠지. 그럼 여기 안쪽에 있는 빛은 이미 빨려 들어가는 것이고, 바깥에 있던 빛이 사건의 지평선 안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들어가는데 일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블랙홀은 공간이에요. 모든 쪽으로 다 엄청난 속도로 들어갑니다. 그걸 옆에서 바라본 모양과 위에서 바라본 모양이 달라요. 그 너는 이제 인터스텔라 많이 보면은 너희들이 보는 뭐 이제 이렇게 생긴 그 블랙홀이 옆에서 본 거예요. 사건의 지평선을. 아무튼 그 선을 넘어가면 이제 우리는 끝나요. 블랙홀로 들어가는 거야. 근데 그 선이라는 곳이 약간이라도 그 선의 바깥쪽이면은 빨려 들어가진 않아요. 그러면 이 곳은 지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중력, 지구 중력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곳이야. 블랙홀은. 과학자들이 이건 조사해 봤거든. 블랙홀 중에서도 뭐 이제 초거대 블랙홀도 있고 조그만 블랙홀도 있는데, 블랙홀 안으로 들어가면 중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블랙홀이 여기 있대. 그럼 이렇게 쏙 들어간대. 머리부터 이렇게, 네, 애니메이션 같은 데 봤잖아. 블랙홀로 쏙 빨려 들어가는 거. 빨려 들어가면은 머리가 블랙홀 쪽으로 향하고 있잖아. 그럼 너무 중력이 커가지고 머리 쪽의 중력과 내 발 쪽의 중력이 다릅니다. 너무 중력이 커서. 머리 쪽의 중력이 당연히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니? 머리가 길어집니다. 실화야. 중력이 너무 커서 머리가 길어져. 그럼 머리가 진짜 그 너네 애니메이션처럼 꽉 하면 그 머리부터 쑥 빨려 들어가는 거잖아. 그것처럼 돼. 이걸 과학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머리가 빨려 들어가는과 동시에 이제 몸통도 들어가고 다리도 들어가고 하겠죠. 그럼 내 몸통 정도가 들어갔을 때 내 몸의 길이가 일반적으로 150m 정도 된대요. 사람의 길이가 1m 70, 사람이 150m가 됩니다. 중력이 그만큼 큰 거야. 자, 그러면 이 중력이 이 정도로 크면 어떤 사건이 생기냐? 그걸 이제부터 우리가 배워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중력이 매우 크면 땡기는 힘이 존나 크다는 거지. 요 중력장 때문에 시간이 다르게 갑니다. 이게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의 하이라이트예요. 근데 이건 이렇게 생각해도 쉬워. 내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24시간의 시간은 아까 얘기했지만 지구의 환경에서 24시간은 시간이야. 근데 이 시간이 다른 행성에 가서도 24시간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중력도 다른 행성이 다르고 블랙홀도 달라요. 그럼 그 시간에 의한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시간도 중력의 영향권에 있어요. 그럼 지구에서의 시간과 중력이 강력한 곳에 갔을 때 시간이 다르게 간다는 거지. 자,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을 했을까 못했을까? 했죠. 했습니다. 인간이, 너 상대성 이론을 누가 처음 얘기하냐? 엘버트 아인슈타인 님께서 얘기를 하죠. 자, 아인슈타인 님이 상대성 이론을 얘기할 때 딱 두 번 얘기합니다. 1905년과
그로부터 정확히 1915년에 두 번에 걸쳐서 상대성 이론을 발표를 하는데 첫 번째 발표한 게 특수상대성 이론이고 두 번째 발표한 게 일반상대성 이론이에요. 자, 당연히 이걸 내신에 들어가게 되면 또 수업을 하긴 할 거야. 또 할 건데 일단 개념만 얘기해주면 특수상대성 이론이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물리 1에 배우고요. 일반상대성 이론은 물리 2에 배웁니다. 네, 내용만 잠깐만 얘기해주면 특수상대성이니까 어떨 때 쓰는 거야? 특수할 때만 씁니다. 일반상대성이니까 말 그대로 일반적인 모든 상황에 쓸 수 있어요. 그럼 특수한 상황이라는 게 뭘까? 특수한 상황은 기억 잘해야 돼. 이거부터 물체가 알짜임이 0인 상태를 우린 특수한 상태라고 합니다. 우리 많이 얘기했다 역학할 때 알짜임이 0이면은 물체는 무조건 어떤 운동 또는 어떤 운동 안 됐어. 정지하고 있거나 운동하고 있다면 등속으로 운동한다 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문제 보면 맨날 이렇게 나와. 어떤 정지한 관찰자 A가 있고요. 이 관찰자는 로켓에 타고 있는 관찰자 B를 봅니다. 얘가 일로 나가. 그때 뭐 이제 빛의 속도에 거의 근접해서 날아갑니다. 그래서 얘가 볼 때 어떤 현상이 나오냐? 얘가 볼 때 어떤 현상이 나오냐? 이런 걸 물어봐요. 그래서 결국은 상대성 이론 중에 특수 상대성 이론이 먼저 나온 상대성 이론이고, 요게 이제 정지하거나 등속일 때만, 즉 이 속도로만 갈 때 적용될 수 있는 상대성 이론이에요. 근데 이제 두 번째가 일반 상대성 이론은 모든 상황에서 다 쓸 수 있고, 지금 내가 얘기하는 중력과 이런 관점은 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과학적 지식이 풍부하지 않고 너네 나이도 별로 들지 않았기 때문에 특수상대성 이론을 먼저 배우는 거예요. 이걸 배우고 내년에 일반 상대성 이론을 또 배울 겁니다. 자, 아무튼 내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중력을, 시간이 중력에 이제 영향을 받고 중력장이 조금 다르게 되면 시간이 다르게 간다는 걸 내가 아까 증명했댔지. 아인슈타인은 한 번도 자기의 이론을 증명할 수 없어요. 한 적이 없어. 왜? 아인슈타인이 살았던 당시에는 과학기술이 별로 발달을 안 했기 때문에 뭐 이걸 빛의 속도로 근접하는 물체를 만들 수도 없고, 얘가 얘기한 거 아예 뭐 얘기할 수 없어요. 좀 이따 내가 얘기한 거 다 얘기해 줄 거야. 근데 과학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빛의 속도에 근접하는 건 아니겠지만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존나 제일 빠른 뭔가를 만듭니다. 이 당시에도 당연히 비행기는 있어요. 근데 존나 빠른 비행기를 만들었어. 1960년대인가 만들었을 거야. 그게 무슨 비행기야? 인간이 만든 비행기 중에 제일 빠른 비행기는요, 소리보다 빠릅니다. 음속보다 빨라요. 그게 뭐야? 초음속 비행기죠. 존나 빠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만든 게 보잉사에서 콩코드라는 초음속 비행기를 만들어요. 아무튼 이 초음속 비행기를 타면은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가봤지, 제주도. 제주도 가면은 얼마 정도 걸리냐? 비행기 타면? 1시간 정도 걸리죠. 저희 혹시 미국 간 사람 혹시 있으면 알 거야. LA까지 가는데 얼마 걸린 줄 아니? LA까지 가는데 거의 반나절 걸려요. 12시간 정도 걸려. 근데 제주도까지 가는데 초음속 비행기 타면은 좀 줄어. 1시간 걸리는 게 얼마 걸릴까? 약 5분 걸려요. 제주도에 5분이면 가. 그리고 LA까지 가면요, 얼마면 가는 줄 아냐? LA까지 1시간이면 갑니다. 1시간이면 가요. 이 정도로 존나게 빠른 거야. 이게 우리 인간이 만들 수 있는, 물론 더 과학기술 발달하면 더 빠르게 만들겠지만 아직까지는 제일 빨라요. 여기에다가 시계를 둡니다. 자, 좀 이따가 내가 시계도 얘기해 줄 거지만 그냥 시계만 둘게. 근데 분명히 아까 시계가 중력장에 의해서 다르게 갈 수도 있죠. 근데 중력에 의해서 다르게 가는 것도 맞는데 빛의 속도에 근접하면 시계가 다르게 갑니다, 또. 왜? 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좋거든. 중력은 아래로 당기는 힘이야. 근데 빛의 속도로 근접하게 된다면 옆으로 가는 이 속도가 존나게 빠른 거예요. 그럼 이 당기는 힘을 온전하게 못 받습니다. 그냥 가버리니까. 그럼 이 중력을 다르게 받기 때문에 시간이 다르게 갑니다. 그래서 실제 콩코드라는 이 초음속 비행기를 대기권에 존나 빠른 비행기를 돌려봤어, 한번. 돌렸더니 엄청난 사건이 생겨요. 실제 우리가 아는 24시간보다 느리게 갑니다. 느리게 가요. 시간 지연 현상이 생기더라, 이거야. 근데 더 너희들이 여기서부터 이제 알아야 된다. 상대성 이론의 이 말 그대로예요. 상대성 이론이라는 게 뜻이 뭘까?
상대적인 이론이야. 나와 너의 상대적으로 다르게 보이는 효과에 대한 이론이다 이거야.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내가 콩코드 여객기에 타고 있는 사람이래. 너네들 모두는 지구에 그냥 앉아있는 사람이야. 근데 나는 콩코드 여객기보다 더 빠른 속도로 존나 빨리 존나 가. 오랫동안. 근데 너네들이 내가 아까 얘기했지. 너네들이 볼 때 내 시간이 어떻게 간다고? 느리게 간다. 자, 이걸 이렇게 알아야 돼. 시간 지연 현상이라고 할 거야. 시간 지연 현상이라 해도 되고 시간 팽창 현상이라 해도 돼. 근데 너희들이 날 보면은 내 시간이 느리게 가. 그럼 느리게 갈 때 내가 느낄 땐 어떨까? 나는 내 시계는 있어. 그럼 나도 1, 2, 3, 4 이대로 난 나이를 먹어요. 나이를 이렇게 먹어. 근데 너네들이 볼 때는 느리게 간다는 뜻이 뭘까? 너희들의 시계는 1, 2, 3, 4 이건데 너네가 날 보면 내 시계가 느리게 가. 내 시계가 1, 2 이렇게 가는 것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너네 시계는 1, 2, 3, 4, 5 너네가 날 보면 1, 2 그러면 너네 1년이 나의 1년과 다르죠. 여기서부터 갭 차이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너네가 날 보면 내 시계가 굉장히 느리게 가니까 나의 1년이 너네의 10년이 됩니다. 더욱 극한으로 잡았죠. 거기 인터스텔라에선. 내가 그것까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행성의 10분이 밖에 지구인들의 7년이었어. 몰라. 그것까지 기억 안 나. 아무튼 존나 극한이야. 이러니까 그 행성에서 좀 시간을 많이 소비해. 좀 많이 소비해가지고 지구인들이 봤을 때 거의 한 30년, 40년을 그 사람들이 보내버려. 근데 그 사람에게선 찰나의 시간이야.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오늘 배우는 겁니다. 자, 근데 한 개 더 예를 들어줄게. 만약에 내가 너네들을 대표해가지고 야, 내가 저기 가서 내가 찾아온다. 그리고 갔어. 가가지고 다시 왔어. 근데 나의 시간이 1년 걸렸대. 내가 봤을 때 내 시간이야. 근데 너네가 봤을 때 나의 시간이 30년이래. 30년. 그럼 봐봐. 나는 1년 동안 휙휙 여행하고 왔다. 근데 너네들은 30년 나이를 먹었지. 너네 올해 몇 살이냐? 그럼 30살 더 먹어봐. 48이네? 근데 나는 올해 39이거든. 그럼 1년 갔다 오면은 난 40이야. 그럼 다시 만나면 어떻게 돼? 현호 형님. 소은이 누님.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인터스텔라의 마지막에 그런 장면이 나와요. 자, 근데 이건 상대성 이론에 대한 관점에서는 약간 어불성설이 있어요. 왠지를 좀 이따가 얘기해 줄게. 자, 아무튼 이렇게 상대성 이론은 중력장과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알고 있는 환경이 좀 일반적으로 확실하다. 이게 뭐 이제 시공간이 뭐 이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제 상대성 이론에서는 연결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먼저 이걸 상대성 이론을 처음으로 아인슈타인은 얘기를 했지만 이 사람은 진짜 좀 머리가 내가 볼 때도 좀 튀어나온 사람이에요. 특수상대성 이론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뭔가를 계속 뭐 노력하고 수식을 적고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생각만 한 거야. 미친놈이야, 미친놈. 아인슈타인이 처음부터 초딩 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대. 무슨 생각했냐? 빛보다 빠른 물체가 있으면 너희 그런 정도는 한번 얘기해보자. 물체를 너희들이 본다라는 개념이 뭐니? 이건 내가 화학할 때도 한번 얘기했지. 양자역학 할 때. 물체를 본다는 개념은 빛에 의해서 너희들에게 반사된 빛이 내 눈깔로 들어왔을 때 나는 물체를 본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한번 봅시다. 지구에 원형이거든? 근데 원형에서 너네들이랑 나랑 같이 있는데 너네들은 걸어가고 있다? 근데 나는 자동차를 타고 가고 있어. 근데 내 차가 너네들보다 빠르겠지. 그럼 내가 너네들이 이렇게 걸어가고 있을 때 내가 옆에서 차를 타고 뒤에서 우르르 가면은 너네가 볼 때 내가 어디로 가는 것처럼 보여? 지금 보는 것처럼 일로 가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너네 아빠 차 탔을 때 잘 생각해봐. 너네가 물론 가고 있지만 너네가 생각하는 니네 공간이 너네들은 가만히 있다. 정지한다고 생각하지 않니? 그리고 내가 볼 때도 자, 내가 물론 앞으로 나가고 있지만 내 공간에서의 내 입장에서는 난 가만히 있다고 생각한다면 너네들이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서로 상대적으로 다르게 본다는 이게 상대성 이론이거든. 그럼 봐봐. 내가 차를 타고 뒤에서 쭉 날아오고 있다. 그럼 너네가 이렇게 같이 가고 있을 때 내가 쭉 가면 너네들은 내가 앞으로 간다고 느낄 거야. 그럼 나는 너네들을 뒤로 간다고 느끼겠죠. 근데 너네들이 나를 앞으로 간다라고 믿는 이유가 뭐야? 빛이 반사된 게 들어왔는데 더 앞으로 가게 되면 반사된 빛이 더 앞으로 가기 때문에 내 물체가 앞으로 가니까 그 빛을 너네가 보고 아, 이 인간이 나보다 좀 빨리 가는구나 추적을 한다고. 근데 여기서 내가 빛보다 빨리 가. 그럼 어떤 사건이 생길까? 잘 생각해봐. 내가 빛보다 빠르다? 그럼 내가 여기까지 실제로 갔대. 근데 여기를 맞고 나오는 빛보다 내가 더 빠른 거예요. 근데 지구가 구형이지. 빛은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돕니다. 그럼 구형이니까 다시 원위치까지 올 때 이런 현상이 생기나고, 내가 빛보다 빨리 가면 여기서 반사된 빛이 들어올 때 난 이미 뒤로 더 들어간 겁니다. 그럼 너네가 볼 때는 그 다음에 빛은 여기서 반사된 빛을 봐요. 그럼 나는 또 뒤로 돌아가서 더 뒤에까지 가. 그럼 또 반사된 빛을 보겠지? 그럼 나는 그때 또 들어가서 더 뒤까지 한다고. 그럼 너네가 볼 때 내가 어떻게 가는 것처럼 보여? 뒤로 가는 것처럼. 이게 타임머신이 나오게 된 배경이 됩니다. 타임머신은 물론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얘기를 한 건 아니야. 어찌됐든 이렇게 상대성이로는 너네가 볼 때 행위랑 내가 볼 때 행위가 완전히 다른 개념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난 분명히 앞으로 가고 있어. 내가 볼 때 너희들도 어떻게 가는지 보이는데 니들이 볼 땐 내가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걸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성 이론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가장 쉬운 예가 요거거든. 자, 일단 요 물체가 있는데 이게 이제 동시성의 상대성이라는 걸 좀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좀 기억을 잘해야 돼. 그래야 이해를 잘 할 수 있어요. 자, 먼저 내가 학원 선생인데 학원 선생을 막 하다가 학원을 차려버렸어. 아, 내가 여기서 과학준이 아니라 물리준, 화학준, 지구준, 생명준 다 해보다 보니까 잘 될 것 같아. 그걸 차렸어. 차리고 3개월 만에 망해버렸어. 망해가지고 이런 시장 이제 뭐 먹고 사냐 이러다가 됐어. 더 이상 학원을 돌아가지 않는다. 나는 과일을 판다. 그리고 과일 장사가 됐어요. 자, 그래서 과일 장사가 돼가지고 말도 안 되는 내용인지 잘 들어 그냥. 과일 장사를 타고 여기 이제 운전을 막 하고 있다? 근데 너네들이 내가 이제 앞에 운전석에 안 앉고 내 과일 가게 조수 한 명 앉아있고 옆에도 다른 사람이 앉아있을 때 근데 내가 자리가 없어가지고 난 여기 가고 있어. 트럭 뒤에 사과 이런 거 보고 아, 뉴턴 새끼 또 이제 기억나네? 그러면서 이제 뒤에 가고 있어. 근데 너네들은 지금 여기 이렇게 너네가 있는 것처럼 여기서 너네들은 날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일로 가는 거예요. 자, 일로 가다가 내가 심심해가지고 할 일이 너무 없으니까 사과를 그냥 위로 던져본 거야. 자, 그대로 해볼게. 이게 사과야. 사과를 던진다? 분명히 이 차는 일로 가고 있어. 근데 나는 이 뒤에 타고 있어서 내가 던지면은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똑같아. 내가 볼 때는 나도 일로 움직이고 사과도 일로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본 사과의 속도는 정지입니다. 쉽게 볼게. 너는 아빠 차 타고 있다? 아빠 차가 200km 막 가고 있어. 아, 그럼 말이 안 되구나. 아빠 차가 100km로 가고 있대? 그럼 너는 아빠 차 여기 타고 있는데 아빠 차 안에서 휙 던져봐. 그럼 얘가 사과가 어디로 가는 것처럼 보이냐? 니들이 볼 땐. 위로 갔다가 내려오는 거지. 아빠 차 안에서 타고 있어. 그게 나랑 똑같은 거야. 차에 타고 있으면은 사과를 올렸다가 내리면 내가 볼 때는 위로 올라갔다 내려온다고. 문제는 너네가 볼 때야. 다시 봐. 너네 볼 때 위에서 올라가서 밑으로 내려왔나? 아닐걸? 사과는 여기서 일로 출발해서 일로 갑니다. 맞잖아. 이게 내가 볼 때는 슉이라고. 너네가 볼 때는 나의 속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서 일로 오는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 이게 동시에 일어난 사건을 다르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지?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기억을 잘해야 돼. 언제나 하나의 사건에 대한 결론은 바뀌지 않아요. 기억을 잘해야 돼. 이거부터 시험에 나오는 거야. 한 사건에 대한 결론은 바뀔 수 없음. 그럼 사건에 대한 결론이 뭔데? 제일 중요한 건 내 손을 떠난 사과가 내 손으로 다시 오는 게 결론이에요.
이게 과정의 결론이야. 즉 사과를 던져서 잡는 건 너네들이 보나 내가 보나 똑같은데 사과의 이동 경로가 다른 거라고. 근데 봐봐. 사과의 이동 경로가 내가 볼 때는 이렇게 줘. 너네가 볼 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떨어진다니까? 그러면 내가 본 사과의 경로랑 너네가 측정한 사과의 거리, 이동 거리 중에 누가 거리가 길어? 니네가 길잖아. 내 거리는 슉인데 니네 거리는 슉이잖아. 너네 거리가 길어요.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사과를 본다는 뜻은 뭐야? 빛이 반사돼서 봅니다. 여기서 첫 번째나 상대성 이론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가정이 있어요. 광속불변의 법칙입니다. 광속불변의 법칙. 말 그대로야. 언제 어디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절대로 빛의 속도는 변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과를 던져서 받았는데 내가 던져서 받았다는 걸 너희들이 본다는 개념은 빛이 반사돼서 보는 거라고. 근데 빛의 속도는 안 변해.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뭘 측정해야 되냐? 너네가 봤을 때 거리가 내가 봤을 때 거리보다 길다며. 그럼 반드시 어떻게 해야 이게 맞아? 속도는 뭐분의 뭐니? 시간분의 거리죠. 그지? 그럼 봐봐. 빛의 속도는 변할 수가 없다니까? 너네가 본 거나 내가 본 거나 빛의 속도가 반사돼서 들어온 거야. 근데 빛이 진행한 거리가 다르다고. 너네가 본 거리가 어때? 길어. 그럼 얘는 내가 본 거나 니네가 본 거나 똑같으려면 이게 달라지겠지. 그래서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너네가 볼 때랑 내가 볼 때 거리가 다르게 보인다는 건 시간이 다르게 간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 그럼 어떻게 해야 시간 지연 현상이 생기냐? 속도가 매우 빠른 이 사람, 요 사람처럼 속도가 매우 빠른 차나 어떤 뭐 속도가 매우 빠르게 움직이던가 이렇게 되는 사람이 시간이 더 느리게 갑니다. 너네가 볼 때. 너네가 볼 때 시간 지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시간 지연 현상 해도 되고 시간 팽창이라고 해도 되고 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더 느리게 갑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기본적인 내용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그냥 한 번에 다 얘기를 할 거야. 순차적으로 얘기를 안 하고. 자, 일단 요게 첫 번째인데 두 번째. 거리가 달라져서 시간이 다르게 간댔잖아. 그때 길이도 다르게 갑니다. 길이도 다르게 보여요. 자, 이것도 똑같은. 너네 이거 아마 초딩, 중딩 때 해보지 않았냐? 자, 이거 봐봐. 요 펜이 길이가 있어. 펜을 조금 빨리 움직여 보면 길이가 다르게 된다는 거네. 잘 봐. 눈 크게 뜨고. 잘 봐. 다르잖아. 원래 길이가 다르게 보이죠. 물론 이건 착시 효과긴 해. 착시 효과긴 한데 너네 잘 보라고. 길이가 짧아 보일걸? 이것만 외워. 원래 길이보다 움직이면 짧게 보여요. 짧게 보여. 자, 그럼 봐. 다시 일로 옵시다. 다시 일로 와. 이 사람과 이 사람 중에 로켓의 길이라는 걸 일단 먼저 누가 측정하는 게 뭐 고유비리냐 뭐 이런 거 있어요. 됐어. 그냥 됐어. 이 로켓의 길이를 더 짧게 보는 사람이 누구야? A야 B야? 내가 아까 분명히 뭐라 그랬냐? 빠르게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볼 때 짧게 보이거나 시간이 팽창됩니다. 누가 볼 때 로켓의 길이가 짧게 보여? A입니다. 왜? A가 볼 때 이 로켓이 움직이거든. 근데 B는 지가 로켓에 타 있잖아. 자기가 움직인다고 믿냐고. 안 믿는다니까. 그래서 B가 보는 로켓 길이보다 A가 보는 로켓 길이가 훨씬 짧게 보여요. 그런데 실제로 그러면 쌤 얼마나 짧게 보이는데요? 여기까지는 안 나오지만 물리 2에 나오기 때문에 한 번만 얘기해 줄게. 그래서 로렌츠 인자 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요 인자가 있어요. 자, 로렌츠 인자라는 게 루트 1 마이너스
C의 제곱분의 V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만큼 시간 지연 현상이나 길이 수축 현상이 생겨요. 한번 얘기해 줄게. 자, 요 L 값이 10m라고 해볼까? 100m 해볼까? 로켓의 길이가 원래 100m였대. 그럼 원래 길이 100m가 어느 정도로 짧게 보이냐? 이거에다가 100m를 곱한 것만큼 짧게 보입니다. 그럼 한번 해볼게. 지금 루트 1-c 제곱 얘는 됐고 V가 지금 몇 C로 간다고? 빛의 속도에 0.8배로 가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 0.8C의 제곱을 해주면 다시 구하면 얘가 얼마 되는 거야? 0.8 곱하면 0.64죠? 88이 54니까. 그럼 얘가 1-c 제곱분의 0.64c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 약분되지. 그럼 1-0.64니까 얼마 나오는 거야? 0.36 나오죠? 0.36인데 루트 씌웠지? 루트 100개면 어떻게 되는 거야? 0.6이죠. 그지? 곱하기 원래 길이 100. 그럼 얼마야? 원래 길이보다 0.6배 수축돼서 보입니다. 오케이? 하나 더 해볼게. 이번에 좀 느리게 가볼게. 0.6c로. 자, 그러면 왜 내가 0.6c, 0.8c 하겠냐? 딱 떨어지거든. 1-0.6c의 제곱분의 0.6c 제곱이야? 0.6 제곱하면 얼마야? 이제 0.36이 되죠? c 제곱, 얘 약분. 그럼 얘 얼마 되는 거야? 1-0.36이니까 0.64죠, 이제? 0.64 루트에서 100 끼면 어떻게 돼? 0.8이죠? 곱하기 100. 그럼 몇? 원래보다 20m 줄어든 80m로 보인다는 거예요. 결론.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길이 수축 현상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납니다. 그럼 만약에 C, 즉 빛의 속도까지는 인간은 갈 수 없어요. 이 과학적으로 그래. 근데 빛의 속도에 매우 근접하게는 갈 수 있겠죠. 그러면 0.999c까지 간다고 친다면 이게 지금 0.999c야. 제곱하면 0.999 존나 나오겠지. 그럼 얘에서 얘를 나눠주시면 1-0.99999 이렇게 되니까 루트 100개도 0.99999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1-0.99니까 0.000001 이렇게 되겠지. 100개도 0.0001 곱하기 100으로 봅니다. 로켓의 길이를. 그럼 존나 빠를 경우에는 로켓 길이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짧게 보여요. 매우 없는 것처럼. 근데 이 현상이 왜 나타날까? 왜? 자, 과학은 이해가 중요한 거야. 특히 이쪽은 이해가 중요해. 상대성 이론을 이렇게 수식으로 너네한테 구하라고 안 줘요, 이거. 물리 2야, 이건. 지금 원래 물리 1에 있었지만 이건 뺐어, 이건. 근데 왜 이걸 내가 얘기하냐면 그 이해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야. 자, 근데 지금까지 내가 얘기한 바에 의해서 로켓의 길이가 짧게 보인다며 왜 짧게 보이겠냐고. 자, 다시 봐. 이 사람이요, 로켓을 본다고 했어. 본다는 행위가 뭐야? 빛이 반사돼서 들어온댔다. 잘 봐요. 빛이 반사돼서 들어오고요. 빛이 반사돼서 들어온단 말이야. 이러면서 얘는 로켓이 앞대가리가 여기고 뒷대가리가 여기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고. 근데 이 빛이 날아오는 동안에도 로켓은 갑니다. 그치? 그럼 그 다음 빛은 이 새끼가 이미 여기까지 간 다음에 빛이 반사돼서 들어와. 그럼 여기까지 온 빛이 이 빛과 중첩 현상 일으키면 이 로켓은 이만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로켓의 길이가 짧게 보인다는 거예요. 대신 어디가 짧게 보이냐?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운동 방향 쪽으로 짧게 보입니다. 결론, 지금 운동 방향이 X축이죠. X축으로만 짧게 보이는 거야. 문제 보다 보면 이렇게 나와. 로켓이 이제 뭐 이렇게 막 슉 올라갈 때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로켓이 이렇게 올라갈 때 속도가 0.9c면 얘가 이렇게 찌그러지겠지. 로켓의 이 길이는 변하지 않아요. 언제나 운동 방향 쪽으로의 길이 수축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얘가 일로 들어갈 때, 오른쪽으로 움직일 때는 오른쪽 왼쪽 X축으로의 길이 변화가 생기고 위와 아래로는 길이 변화가 안 생깁니다.
이거 꼭 잘 기억을 해둬야 된다. 자, 이제 이런 문제들 좀 이따 내가 하나씩 다 얘기할 건데 기본적으로는 이거야. 상대성 이론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첫 번째 길이 값이 어떻게 되냐, 두 번째 시간이 어떻게 되냐, 이걸 두 개만 우린 중점적으로 보면 돼. 길이가 수축되고 시간은 팽창된다, 이 정도만 알면 돼.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어. 내가 아까 인터스텔라도 약간의 오류가 있다 그랬죠. 자, 오류는 뭐냐면 만날 경우야. 자, 얘기 잘 들어봐. 이 사람이 분명히 거리가 짧다 그랬단 말이야. 지가 봤을 때. 내가 볼 때 거리 짧아요. 너네가 볼 때는 거리가 이렇게 된댔지. 근데 내가 볼 때와 너네가 볼 때 같은 행위는 한댔죠. 자, 여기서부터 이해를 잘해봐. 너네가 볼 때는 내가 이거 던지기 전에 요 차가 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너네가 볼 때는 아, 이 사람이 일로 가는구나 라고 느끼겠지만 내가 볼 때 어떻겠냐? 난 가만히 있고 니들이 이쪽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너네가 봤을 때 내 시간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 팽창돼. 자, 팽창된다는 건 이렇게만 꼭 기억해. 팽창된다는 게 느리게 간다는 게 너네가 바라봤을 때 나의 시간이 너네 시간보다 느리게 간다. 이거 느리게 간다는 걸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 잘 들어. 너네 시간은 내 시간은 이렇게 가면 너네 1년이 긴 거야? 나의 1년이 긴 거야? 나의 1년이 길지. 왜? 내가 박수를 10번 치는 게 1년이라 봅시다. 너네도 10번 치는 게 1년이에요. 그지? 그럼 너네는 1년, 나는 느리니까 나의 1년은 너네의 10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 이해가 되죠? 이게 시간 팽창, 시간 지연 현상이야. 그러니까 시간이 막 너네 시계랑 내 시계가 다르게 간다는 뜻이 뭐냐면은 아까 얘기한 그대로예요. 너네가 느낄 때 이렇게 느껴지는 시간을 너네가 바라본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는 나는 너네가 바라봤을 때 시간이 느리게 간다고. 그만큼 내가 덜 늙겠지. 근데 여기서 오류가 있어요. 뭐? 내가 본 니네 시간. 내가 봤을 때 니네가 어떻게 되는 거니? 너네를 보면 내가 볼 때 굉장히 빠르게 니들이 일로 가는 겁니다. 난 정지해 있고. 그럼 내가 봤을 때 니네 시간 어떻게 돼야 돼? 느리게 가야죠. 이게 모순이 생기는 거야. 이게 모순이 생긴다고. 그래서 만날 경우에 어떻게 될지는 모순적이에요. 그래서 인터스텔라도 과학적 오류가 약간은 있는데, 그럼 쌤 저희는 어떻게 외웁니까? 항상 누가 측정했느냐가 중요한 거야. 누가 측정한 시간이냐. 시험에 나온다 그랬어. 이게 다시 너네가 봤을 때 내 시간 어떻게 돼? 느려. 근데 내가 봤을 때 니네 시간 어떻게 돼? 느려. 둘 다 느려. 이제 외운다. 시간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보던 느리게 합니다. 내가 널 봐도 난 가만히 있고 니들이 존나 빨리 움직인다고. 아, 쟤네 존나 빨리 움직이니까 니네 시간 느리게 가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는 거니까 너네가 바라볼 때 내 시간이 느리게 간다고 본다고. 그래서 이게 패러독스예요. 모순점이 있는데 우리 물리 원생 이런 건 다루지 않아요. 그래서 뭘 다루냐? 그냥 누가 봤을 때 누구의 시간이 느리게 가냐. 이렇게 봅니다. 여기까지는 안 어려워. 그냥 문제 보다 보면 만약에 문제 보기가 A가 측정한 B의 시간은 A보다 느리게 간다. 맞는 보기야. 다시. B가 측정한 A의 시간은 B의 시간보다 느리게 간다. 맞는 보기라고. 대신 문제가 제일 짜증나는 게 고유 시간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옵니다. 고유 시간. 이게 제일 짜증나. 이건 내가 설명해야 될 내용이 좀 더 있어요. 쉬었다 합니다. 쉬었다 합시다.